오늘은 UNI 기술 고재석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 네. 방송인데. 자, 오늘은 저희가 먹는 아이템이에요. 저희가 이제 먹는 거를 조금 더 웰빙으로 먹자.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좀 맛있게 먹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모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력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공이 어떤 거를 하셨죠? 전공 재료공학 했습니다. 네, 재료공학. 네. 지금 박사세요. 그래서 재료공학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뭐 그동안 이제 우리 폐수 처리 관련된 아이템도 있었죠. 예, 예. 뭐 미생물을 활용한 이제 폐수 처리하는 그런 사업도 뭐 준비하셨다가 요번에 아주 멋지게 피보팅에 성공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우선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들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준비해 주신 거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섭취하는 식품에 적용해가지고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려고 발효 숙성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아, 발효 숙성기. 예, 예. 발효 숙성기라 하면 음식을 이렇게 발효를 인위적으로 좀 빠르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시키는 거예요? 발효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패를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패된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숙성이라든지 발효라든지 이제 부패 전까지는 몸에 네. 상당히 유익하고, 그다음에 뭐 발효라는 게 일단은 몸의 섭취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몸에는 상당히 유익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앞에 이제 고기하고 쭉 술 예, 예. 종류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고기들도 발효가 되면 더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연해지는 거예요? 육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등급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는데, 보통 등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30% 이 정도는 뒷다리살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은 소비 촉진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소비 촉진이 안 된다는 게 고기가 질기기 때문에 네. 일반 사람들이 육류를 선택할 때 맛있는 부위, 네. 선택적으로 육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육류를 뒷다리살이라든지 소비가 잘 되지 않는 앞다리살 같은 경우를 이 기계 위에 올려놓고 6시간 정도만 숙성을 하게 되면은 네. 아주 삼겹살처럼 부드러운 육류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마침 돼지고기고, 여기 또 돼지고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촬영했던 피그나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자, 우리 돼지고기가 옆에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렇구나. 돼지고기를 숙성을 시키면 또 우리가 평소에 안 먹는 부위, 네. 아니면 잘 안 팔리는 부위도 숙성을 시키면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예. 부드럽고 맛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안 팔리는 부위들도 이제 앞으로 소비 촉진이 된다는 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숙성기, 발효 숙성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이거가 발효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숙성이 된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실험을 하고 외부에 이제 분석도 한 결과, 네. 일반 정육점에서는 12시간 정도만 숙성을 하면은 정육점에서 일반적으로 숙성하는 2주 정도 소요되는 특성이 다 완벽하게 재현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셰프가 아니라서 이게 숙성을 시키면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숙성을 왜 시켜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정육점이나 아니면 기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숙성육이라고 이렇게 좀 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숙성시킨 고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숙성육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석 달, 넉 달까지 숙성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냉동실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예, 냉동실에 놔두고 한 3주 이상 놔둬야 됩니다. 냉동실에 놔두는 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보관입니다, 그냥. 보관인데 이제 보관 개념의 과정에서 숙성이 된다는 건데, 예, 우리는 그거를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기간에 단축시켜 촉진시키는 거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럼 이게 크기가 다른데 어떤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즈 뭐 어떤 용량의 차이인가요? 요즘 1인 핵가족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하나 제품을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반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히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형태로 지금 만드신 거네요. 음식점에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좀 더 맛있으니까 좀 더 비싸게 받아도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그 거부감 없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음식점도 가능하고 또 정육점에서 이거 쓴다고 하는데 정육점에서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숙성시키는 용도인가요? 그 정육점 같은 경우는 그 등심, 뭐 안심, 뒷다리, 앞다리살 소비자가 찾는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지만 등심이나 안심 같은 경우는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숙성을 안 해도 굳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또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언제 소비가 이루어질지 몰라가지고 숙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2주 정도 숙성해가지고 이게 팔리지 않으면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냉동실로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30% 정도 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육점에서는 숙성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다 오래된 것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정육점에서 만약에 이거를 쓰면 정말 그 고급 육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또 고급화된 거냐, 고급화된. 그러니까 2, 3등급의 저렴한 가격의 그 육류를 고급화시켜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1등급 거죠. 수준을 올려서. 그러면 뭐 우리 정육점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술을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이지만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가렸습니다. 뭐 보면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이거 왜 어떻게 쓰는 거죠? 그 발효 과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그 주류 같은 경우는 보통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숙취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회장님도 그래서 이제 콩나물 아스파라긴산을 많이 먹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요. 네네. 이 발효 그 숙취 원인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 물질 때문에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섭취되면서 숙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주류를 숙성할 경우에 이 주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20% 정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술을 마셨을 때 그 다음날 숙취도 없고요. 그리고 술 맛이 무슨 맹숭맹숭해서 술 맛은 알코올 도수는 똑같고요. 맛도 똑같고요. 알코올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뭐 아세트알데히드가 어떻게 보면 술을 먹는 그 술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데 네. 그게 없어져 버리면 술을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숙취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지 네. 알코올을 마시는 거지 아세트알데히드를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아세트알데히드는 그 뭐 유해 물질로 해가지고 네. 발암 물질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기존에 우리 저 술 제조사들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고 발암 물질인데 막 그렇게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네. 알코올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죠. 현재까지는 그 숙취해소 그 시장은 한 2천억 정도 시장이 네. 되는데요. 그 대부분 나와 있는 게 이제 드링크제로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시는 그런 드링크제가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 위에다가 술병을 올려놓고 얼마 동안 있어야 돼요? 한 4시간 정도만 숙성시키면은 4시간 정도. 예. 이제 술도 숙성을 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예, 술도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먹어야 되는데 언제 이게 숙성시켜서 먹어요? 근데 일반 뭐 일반 식당 같은 데에서는 뭐 육류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류를 판매하는 데에서는 술을 미리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판매를 하면은 일단은 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숙취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셉을 약간 공격하는 쪽으로 갔더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자, 다시 이제 공격 이제 그만하고. 이 그 술의 이제 그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우리가 숙취로 이제 고생하게 만드는 주범인데 그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그러니까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20% 이상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숙성 발육이다. 발육 숙성이다. 이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 뭐 시험 검증 기관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검증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네, 공인 인증기관에서 네. 그 아세트알데히드하고 그다음에 숙성하기 전하고 숙성한 다음하고 그 알코올 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이게 다 있나 네, 보죠? 있습니다. 어허. 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술 드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활용하면 훨씬 더 아마 술을 덜 취하는 건가요? 술은 알코올 도수가 똑같기 네. 때문에 취하기는 똑같이 취하고요. 숙취. 그 다음날 오케이. 개운하다는 거죠. 숙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되네요. 네, 우리 그 국내 시장에 숙취 음료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숙취 음료를 만드시는 제조사에서는 약간 뭐 저한테 불만을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누구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숙취 음료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숙취 음료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술 먹으면 다음날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발효 숙성기를 통해서 술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은 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이제 축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취하는 게 덜 취하진 않고 정상적으로 취하는데 취하죠. 수치는 뚝 떨어진다. 예. 아, 예. 뭐 동의를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술 마시는 분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고기는 아까 지금 6시간 정도라고 그랬는데, 네. 이 뭐 일단 정육점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6시간 있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발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오산에 있는 정육점 한 곳에 그 작년 7월부터 제품이 설치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양지라는 부분 아시죠? 네, 양지. 그 뭐 질겨 가지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뭐 국거리로 쓰는 거 말했어요. 예, 직접 거먹지 못하고 이제 제가 셰프는 국거리용으로.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양지만을 특별히 이렇게 구해 가지고 한 30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네. 직접 시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그 육류 추천도 해 주시고요.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질겨서 직접 구워 먹기가 힘든 양지 부위를 네. 여기다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갈비 부분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로 예, 예.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요. 자,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뭐 믿는데 이 숙성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음식을 뭐 발효하고 이제 그 숙성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부패로 가는데 예. 부패되기 전까지 음식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촉진시키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 촉진시키는 부분을 이제 정육점이든 아니면 개인 가정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주 맛있는 고기, 그러니까 그 뭐 사실은 이렇게 좀 맛이 떨어지는 부위도 이걸 활용하면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맛있는 부위는 더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와인 비슷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요거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포도를 직접 따가지고 포도주. 설탕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네. 하나는 자연 상태에서 놨던 거고 하나는 한 6개월 정도 이 기계 위에 올려놓고 발효를 시킨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는 이제 그냥 놔뒀던 거, 네. 하나는 발효기에서 발효시킨 거. 네. 그 어떤 차이가 났나요? 뭐 색깔이 약간 차이가 예, 색깔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네네. 여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네. 그 맛부터 차이가 나고요. 깊은 맛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예. 신맛이 없어지고 예.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식해 보시죠. 네네, 우리 끝나고 또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와인이라는 전통 발효주고요. 네. 여기는 발효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증류주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발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올려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다 맛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고급화되는 특성이 있고요. 와인 같은 경우는 소주 증류주지만 이 부분도 위에 올려놓고 하면은 뭐 일단 맛은 똑같고요. 네. 아세트알데히드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유난히 이제 관심이 가는데 요놈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놈들을. 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줄여서 술을 이제 앞으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요 기계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음식 쪽에서는 뭐 김치라든지 네네.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 유산균이 나와가지고 한번 김치를 담그면은 일단 숙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김치 담궜을 때도 뭐 물김치 담그고 난 다음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숙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물김치를 담가가지고 이 기계에 올려놓고 한 6시간 정도 숙성을 했더니 맛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제품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자, 이게 뭐 특허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 해놓으셨나요? 네, 특허는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등록까지 된 거예요? 아니면 출원 상태인가요? 등록까지 다 돼 있고요. 아, 그리고 돼 계시고. 별도로 2건을 지금 더 출원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특허를. 예, 예. 자, 그러면 뭐 특허까지 이제 등록이 되셨으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숙성을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그 미생물하고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그 이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하고 그걸 유기물을 얼마만큼 그 연하게 해주느냐,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느냐. 네네. 육류 같은 경우도 단백질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숙성이 됐고 또 부드러워지고 네.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미세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 자극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기물도 좀 분해가 좀 수월해지고요.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겉에 단백질 부분이 조금 연해져 가지고 먹었을 때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느끼거나 뭐 그런 건 없겠네요. 네, 예, 보시면은 지금 작동된 상태거든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다이어트도 됩니다, 이게. 네, 이게 전혀 그 없네요. 어차피 초음파니까 우리 초음파 검사 많이 받아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고요. 이게. 네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식생활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뭐 많은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육점에서 우리 고급육으로 이렇게 좀 더 숙성하고 발효시켜서 팔거나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 그 정육점은 아마 줄 설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문, 이게 사실 소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입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 시대니까 뭐 SNS도 있고. 자, 하여튼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 쭉 나가죠? 여기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요 아이템으로 같이 뭐 사업을 좀 도모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요거를 좀 이렇게 구입해서 뭐 다른 용도로 아니면 다른 어떻게 뭔가 또 어떤 거라도 그 사업적으로 같이 그 연결할 수 있거나 그런 분들도 한번 이메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친절한 답변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 동영상 또 그 오픈이 되면 또 댓글이죠. 댓글도 쭉 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사용합니다. 맞죠? 예. 악플 그냥 가슴이 상처받아요. 자, 우리 그 오늘 우리 먹는 거와 관련된 아이템 오늘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저는 우리 요 아이템 전에 아이템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그 사업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오폐수 처리를 이제 미생물 가지고 조금 더 가속시킨다든가 그런 거 있죠? 이 기계 자체가 미생물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네네. 때문에 뭐 막걸리 발효 과정에 집어넣어도 발효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네네.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폐수 처리 공정에서도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 남물에서 유기물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 있는 거네요, 네, 사업이. 네. 기존에 든 사업에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피보팅을 하고 계신데, 뭐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우리 요식업에 계신 분이나 또 셰프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육점, 그 다음에 또 기타 가정에서도 뭐 맛있는 또 숙성된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소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와인도 마찬가지로 맥주도 또 비슷한 건가요? 예, 맥주도 네, 모든 주류가 다.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네. 마셨을 때 약간 뭐 찌린내 비슷한 그런 맛이 나는데 여기에 한 5시간 정도 숙성해가지고 마시니까 그 이상한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우리 저 맥주 마시면 이제 첫맛 또 이렇게 뒷맛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목넘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기계를 통해서 상당히 아마 좋아진다,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뭐 지금까지 아주 재밌는 아이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뭐 우리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만든 제품은 그 일반적으로 상당히 대중적이고요. 그리고 발효 과정에 생기는 뭐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하고 편리성이 가미된 그런 발효 기술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일부 시간에 네. 그 다른 아이템 가지고 나오시긴 했는데 우리 신영숙 대표라고 계세요. 그 네. 멘토분이신데 이거 가지고 상의하시면 아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한번 추천해드려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신영숙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저쪽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요즘 막 더위에 좀 지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건강한 식품을 이제 제공하고 또 건강한 식품을 드시고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자 앞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우리 150세 시대를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보셨죠? 저도 아주 굉장히 관심 가는 아이템이라서 조금 더 끝나고 나서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제품과 관련된 어떤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그것도 공부도 더 하면서 또 답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9회 2부 순서를 이걸로 모두 마치겠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펀딩프에서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